제외 썸 타는 사이에서 일십하는 경우 왜 그럴까? 연락이 끊어지지 않게 잘 대처하는 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짝사랑을 하는 이성을 꼬시는 중이라던가 죄를 하려고 하는 중에 상대방이 일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사귀고 있는 연인들 간에도 일십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따로따로 나눠서 하나씩 상황에 맞게 대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성과 대화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일십을 당했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십을 당했을 때 대처법을 배우기 앞서서 현재 상황이 일십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구별하는 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일십 구별법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낸 카톡이 질문형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이 마무리하는 카톡으로 오해해서 답장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평서문으로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것은 일십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사례를 보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흐슈흐슈님 사연이죠. 흐슈흐슈님이 잘 지내시전을 하죠. 네, 잘 지내요. 오랜만이네요. 그랬더니 흐슈흐슈님이 그러게요. 오랜만이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흐슈흐슈님은 일십당했다고 선생님 잘 지내시전 실패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십이 아니거든요. 상대방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게 오랜만이네 하고서 뭔가 추가적으로 흐슈님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락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연락을 받고 다시 대화가 이어져 가지고 잘 지내시전이 성공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평서문으로 끝났잖아요. 이런 것들 일십에 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오류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평서문으로 끝냈기 때문에 당연히 대화가 마무리되거나 상대방은 뭔가 여러분의 추가적인 말을 기다리다가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은 일십당했다고 상대방이 마음이 떴죠? 이 관계 끝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멘탈 박살나가지고 잠수를 타버린다거나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장문의 카톡을 보내버린다던가 하면은 말 그대로 좋아질 수 있는 관계가 이제 부담스러워지거나 저희 가치를 마지막이라도 끌어올려야겠습니다 해가지고 먼저 차는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잘 될 수 있는 좋았던 관계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일십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는 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따라서 일십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질문형으로 보냈을 때 답장이 안 오면은 일십당한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형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일십당한 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십을 당하는 상황을 대처하려면 이제 일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단계 관문을 통과했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히 일십을 당한 상황이 맞습니다. 썸과 제외, 사귀는 도중 모두 포함해서 사람들이 일십하는 이유는 상황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앞으로 볼 일이 거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너무 장거리라서 앞으로 마주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소개팅 어플이나 헌팅으로 만나서 연결고리나 이해관계가 적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내는 연락을 그래서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씩 체크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썸을 탈 때 너무 질척거리고 매일매일 연락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치나 매력을 하락시키게 된 경우, 혹은 헤어질 때 심하게 매달린 경우에는 그냥 매력이 부재하고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발 한번 만나줘라, 어떻게 안 되겠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해서든 매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귀찮고 부담스러워서라도 일십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안부 인사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 뭐 했는지 물어보고 장문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게 만들지 않는 행동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너무 질리게 하거나 아무 목적성 없이 연락만 무의미하게 이어나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연락을 어머니 밥상처럼 생각해서 여러분의 가치나 매력을 현저하게 하락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매달리거나 질척대고 가치나 매력을 너무나도 하락을 시킨 경우에는 사실 작업이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도 흔히 경험을 하시겠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바쁘고 신경 써야 할 게 매우 많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과도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면 세계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다 보면은 여유가 없어지고 예민하게 변합니다. 이렇게 여유가 없는 상황의 사람들의 내면 세계에는 스트레스가 더해지는 일을 최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연락 오는 일을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짜증나고 피하고 싶은 일이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거나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라고 한다던가 새로운 취미를 알아가라고 하는 것들 다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이 좋지 못하고 여유가 없을 때 연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일십당할 확률이 90% 이상이 되겠죠. 운 좋게 첫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락이 잘 이어지지 않고 답장 속도가 매우 느릴 뿐만 아니라 추후에 또 일십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일십을 하게 되면 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데이트나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한 달 정도에서 두 달 정도 텀을 주고 재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의 경우에는 한 세 달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제외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헤어지게 됐을 경우에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헤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좀 더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매달려서 헤어지는 경우들이 한 80-90%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좀 질려하는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경우에 제 카테고리화를 해서 연락을 했는데 또 한두 달 만에 또 연락을 해버리면 계속 매달린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한 3달 정도를 추천해드려요. 제 케이스에도 여러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사귀는 사이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한 일주일간의 휴식을 줘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일십을 한다라는 거는 일부러 그러지는 않거든요.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상태여서 좀 휴식이 필요해서 우리의 연락을 받기가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십을 하는 거는 뭐 상황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근본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얼마나 휴식을 줘야 되고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회사의 문제다. 회사의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까지 뭐 한 달간 휴식을 준다던가 그러면 되는데 스트레스의 원인이 연인이다. 그러면은 이건 좀 달라지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얼마나 휴식을 줘야 되는지 대처 방법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장거리거나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적어서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사귀고 교류 관계를 이어나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친구들이라던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때처럼 계속 자주 보거나 교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왜 어려울까? 사실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는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회사 적응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회사 동기, 옆에 있는 나의 선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회사 생활을 잘 이겨내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겠죠. 아무래도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더 연락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의 연인관계나 인간관계는 필요성과 추가적으로 마주칠 가능성,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개팅 어플이나 헌팅처럼 그냥 되게 연결고리가 적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첫 데이트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차단 걸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아주 친한 친구가 소개팅을 해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데이트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로 까일 수 있겠어요? 친한 친구가 소개시켜줬는데 그래도 두 번, 세 번은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인간관계나 연결고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걸 무시할 수도 있고 무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